저는 서울 강남역 스타벅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바삐 지나가고 있었죠. 제 앞 테이블에는 차가워진 카페라떼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마실 생각이 없었어요. 1시간 전 시내 한 호텔 로비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최은지 41살이에요. 10년 전만 해도 31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10년 전 겨울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아버지는 인천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셨어요.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저와 동생 준하를 키우기엔 충분했어요. 어머니는 저희가 어렸을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 어머니라고 하니까 헷갈리시죠? 친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 재혼하신 분이세요. 제가 25살 때 아버지가 재혼하셨어요. 새어머니는 착하신 분이었어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죠. 은지야, 새어머니께서 울먹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준하는 이제 어떡하니? 대학도 다녀야 하는데. 동생 최준하는 그때 20살이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1학년이었죠.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아버지 자랑이었고요. 준하는 장례식장 한쪽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20살 남자애가 갑자기 아버지를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제가 준하를 키워야겠다고요.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셨거든요.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말했어요. 제가 준하대학 등록금 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지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가 어떻게, 너도 네 생활이 있는데. 괜찮아요. 저 회사 다니잖아요. 준하 똑똑하니까 졸업하면 잘 될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도울게요. 그때만 해도 4년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대학 4년 등록금과 생활비만 대주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인생은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준하가 대학 2학년 때였어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나, 나 교환학생 가고 싶은데 미국 UC 버클리에서 1년 다녀올 수 있대. 근데 돈이 좀 필요해. 얼마나 필요한데?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학비랑 생활비 포함해서 저는 숨이 막혔어요. 5천만 원. 제 연봉이 3,500만 원이었거든요. 1년치 연봉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준하야,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누나, 제발. 이거 진짜 중요한 기회야. 나중에 취업할 때 엄청 도움돼. 1년만, 제발. 동생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대출을 받았어요. 제 명의로 2천만 원, 아버지 철물점 정리하고 남은 돈 2천만 원, 그리고 제 적금 깨서 1천만 원, 그렇게 5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준하는 미국에 갔어요. 그리고 1년 후 돌아왔어요.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인맥도 많이 쌓았다고 했어요. 대학 4학년이 되었을 때 또 전화가 왔어요. 누나, 나 대학원 가고 싶어. MBA. 응. 어디? 미국 하버드. 합격했어. 저는 기뻤어요. 동생이 하버드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학비는 2년에 한 1억 2천 정도 든대.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1억 5천? 1억 5천. 저는 어지러웠어요. 어떻게 그 돈을 만들죠? 누나, 이번만 도와줘. 진짜 마지막이야. 하버드 MBA 나오면 대기업 임원할 수 있어. 그때 누나한테 다 갚을게. 저는 또 대출을 받았어요. 이번엔 제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어요.
1억 원을 빌렸어요. 나머지 5천만 원은 제가 부업을 하면서 모았어요.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주말에는 행사장 도우미도 했어요. 2년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했어요.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었고, 연애는 꿈도 못 꿨어요. 그저 준하 학비를 보내는 것만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걱정하셨어요. 은지야, 네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도 일 더 하면 안 될까?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준하가 잘 되면 다 보답받을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준하는 하버드 MBA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30살이 된 준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미국에서 쌓은 자신감이랄까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영어로 통화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누나, 나 대기업 들어갔어. 삼성 경영 전략실. 정말? 축하해, 준하야. 응, 연봉도 괜찮아. 이제 누나 빚 갚기 시작할게.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10년 동안의 고생이 보답받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준하한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빚은 여전히 제 이름으로 남아 있었고 매달 이자를 갚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했어요. 준하야, 요즘 어때? 아, 누나, 바빠. 회사 일이 진짜 살인적이야. 그래, 힘들겠다. 그런데 저번에 말한 거, 아, 그거? 미안, 누나. 나 지금 월급에서 저축도 해야 하고 차도 사야 해서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기다렸어요. 3개월, 6개월, 1년. 하지만 준하는 빚을 갚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나 결혼해. 뭐? 진짜? 축하해. 누구야? 회사 오너 딸이야. 재벌은 아닌데 중견기업 회장님 딸. 저는 기뻤어요. 준하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죠. 누나도 약혼식 올 거지? 당연하지. 약혼식은 강남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렸어요. 저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갔어요. 10년 동안 아껴서 입지 않았던 옷이었죠. 약혼식장은 화려했어요. 준하의 약혼녀 김하은 씨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품이 있어 보였죠. 하은 씨 부모님도 오셨어요. 양복 입은 회장님과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은 여사님. 저와 어머니는 한쪽 구석에 앉았어요. 준하가 저희를 소개했어요. 이쪽은 저희 누나 최은지고요. 어머니십니다. 하은 씨 어머니가 저희를 보셨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른 곳을 보셨어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저희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요. 약혼식이 끝나고 준하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누나, 미안한데 부탁이 있어. 응? 뭔데? 하은이네 집안이 좀 보수적이거든. 그래서 그러는데 누나가 나를 키웠다는 얘기 별로 안 하면 좋겠어. 무슨 소리야? 있잖아. 자수성가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누나한테 돈 받아서 공부했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준하야, 나는 10년 동안 알아. 누나,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근데 이건 나한테 중요한 거야. 하은이네 집안에서 날 인정받아야 해. 부탁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결혼식은 한 달 후였어요. 역시 같은 호텔이었어요. 하객이 500명이 넘었대요. 저와 어머니는 뒤쪽 자리에 앉았어요. 신랑 측 가족석이 아니라 그냥 하객석이었어요. 결혼식 피로연에서 준하가 인사말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공부해서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고 미국 유학도 장학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MBA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스스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장학금? 스스로. 제가 10년 동안 대출받고 밤낮으로 일해서 보낸 돈은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은지야, 참아라.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참았어요. 결혼식 날인데 망칠 순 없잖아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준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누나, 나 하은이랑 강남에 아파트 샀어. 아, 하은이 아버지가 사주셨어. 50평대야. 좋겠다. 근데 누나 혹시 우리 집들이 올 거면 미리 말해줘. 하은이가 손님 맞을 준비해야 한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동생 집에 가는데 미리 말해야 해요. 그냥 갈게. 아니, 누나, 하은이가 좀 예민해서 갑자기 오면 싫어해. 그러니까 미리 연락해줘. 알았어. 하지만 저는 집들이에 가지 않았어요. 초대받지 않은 곳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대출 이자를 갚고 있었어요. 매달 70만 원씩. 10년 동안 모은 돈은 다 준하한테 갔고 저는 빚만 남았어요. 어느 날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준하가 애 생겼대. 정말요? 축하할 일이네요. 응, 근데 은지야, 준하한테 빚 얘기 좀 해봐라. 네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걱정이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저는 준하한테 말하지 못했어요. 동생이 행복한데 제가 돈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준한의 아기가 태어났어요. 100일 잔치에 초대받았어요. 역시 같은 호텔이었어요. 100일 잔치는 성대했어요. 하객이 200명이 넘었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갔어요. 100일 선물로 금반지를 준비했어요. 제 월급의 반을 써서 샀죠. 사디 어머니 와래, 단 어머니 와래. 제 100일 잔치는 준하가 저를 보더니 한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누나, 오늘 하은이 친척들 많이 와. 그러니까 누나가 나를 키웠다는 얘기 하지 마. 알았지? 준하야, 나는 누나, 제발. 하은이네 집안에서 나를 무시하면 어떡해. 나 회사에서도 하은이 아버지 때문에 눈치 보이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100일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41살, 제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이 많이 생겼어요. 10년 동안 고생한 흔적이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어요. 은지야, 너 괜찮니? 네, 어머니, 괜찮아요. 은지야, 미안하다. 준하가 너무한 것 같아서. 괜찮아요, 어머니. 동생이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핸드폰을 보니 카톡 알림이 25개나 와 있었어요. 어머니한테서였어요. 어머니, 은지야, 준하한테 전화해봐라. 어머니, 준하가 네 전화 안 받는데. 어머니, 은지야, 준하가 너한테 화났다는데 무슨 일이야? 어머니, 100일 잔치 때 하은이 친척한테 준하 키운 얘기했어? 어머니, 준하가 그랬대. 누나가 자기 망신시켰다고. 어머니, 은지야, 준하한테 사과해라. 어머니,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잖아. 어머니, 은지야, 제발 준하한테 연락해봐. 어머니, 준하가 하은이한테 혼났대. 어머니, 은지야?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어요. 10년 동안 준하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는데 결국 제가 받은 건 망신시켰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제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 봤어요. 100일 잔치 때 하은 씨 고모한테서 질문을 받았어요. 준하가 하버드까지 갔다며요? 장학금으로 갔다고 하던데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학비를 댔어요. 10년 동안이요. 그게 잘못이었나요?
사실을 말한 게요. 다음 날 준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어제 왜 그랬어? 뭘? 고모한테 네가 학비 됐다고 했잖아. 나 하은이한테 엄청 혼났어. 거짓말쟁이라고. 준하야, 그건 사실이잖아. 나는 10년 동안 누나, 준하가 소리쳤어요. 누나는 왜 이래? 내가 잘 되는 게 싫어? 누나 때문에 내가 하은이네 집안에서 무시당하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준하야, 나는 너 잘 되라고 10년 동안. 됐어, 누나. 준하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준하는 절대로 제 은혜를 갚지 않을 거라는 걸요. 아니, 은혜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라는 걸요. 오히려 제가 준하의 스스로 성공한 이미지를 망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주일 후 어머니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은지야, 준하한테 사과해라. 가족이 이렇게 멀어지면 안 되잖아.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은지야, 네가 좀 참아라. 준하가 어린데 앞으로 인생 길잖아. 하은이네 집안이랑 사이가 나빠지면 준하가 힘들어. 그럼 저는요? 저는 10년 동안 제 인생을 포기했는데요. 은지야, 네가 언니잖아. 언니가 동생 챙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니?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하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준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준하야, 10년 동안 네 학비로 1억 5천만 원을 썼어. 대출 이자 포함하면 2억이 넘어. 나는 지금도 매달 70만 원씩 이자를 갚고 있어. 네가 갚을 생각이 없다면 나도 네 누나 노릇 안 할게. 답장이 왔어요. 누나, 나 요즘 힘들어. 회사 일도 바쁘고 애 키우느라 돈도 많이 들어.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어요. 또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10년도 기다렸는데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법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으세요? 없어요. 가족인데 그런 거 안 썼어요. 그럼 송금 내역은요? 있어요. 10년 동안 준하 계좌로 송금한 내역 다 있어요. 그거면 됩니다. 소송 가능합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2주 후 준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화난 목소리였어요. 누나, 미쳤어. 나한테 소송을 해? 응, 너 안 갚잖아. 누나, 우리 가족인데 이럴 거야? 가족이면 10년 동안 받은 돈 갚아야지. 나 지금 돈 없어. 애 키우느라 힘들다고. 나도 10년 동안 너 키우느라 힘들었어. 근데 갚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무시했잖아. 스스로 성공했다고 거짓말하고 준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1개월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준하는 제게 1억 8천만 원을 갚으라는 판결이었어요. 이자 포함 금액이었죠. 준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누나, 이제 만족해? 나 하은이한테 이혼 얘기 나왔어. 집안 망신시켰다고. 다 누나 때문이야. 저는 답장했어요. 준하야, 나는 10년 동안 네 성공을 위해 내 인생을 포기했어. 근데 너는 나를 망신시키는 사람으로만 봤어.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그날부터 저는 변했어요. 회사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승진을 포기하고 알바만 했었는데, 이제는 제 커리어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저는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10년 만에 처음 받는 승진이었어요. 연봉도 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법원 판결로 준하한테서 받은 돈의 일부로요. 홍대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이름은 은진의 작은 쉼터였어요.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입소문이 났어요. 커피 맛도 좋았고 분위기도 아늑했거든요. 저는 낮에는 회사 다니고 저녁에는 카페를 운영했어요. 힘들었지만 이번엔 제 꿈을 위해서였어요. 1년이 지났어요. 카페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고 매출도 올랐어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2호점을 열었어요. 강남에요. 이번엔 좀 더 큰 카페였어요. 3년이 지났을 때 저는 5개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직원도 15명이나 됐어요. 연매출은 10억이 넘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준하가 회사 그만뒀대. 네? 왜요? 하은이네 회사가 부도났대. 그래서 준하도 자동으로 퇴사됐대. 그리고 하은이랑 이혼했대. 저는 놀랐지만 동시에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은지야, 준하가 너한테 돈 좀 빌리고 싶대. 뭐라고요? 사업 좀 해보고 싶은데 자금이 필요하대. 5천만 원만. 어머니,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안 돼요. 은지야, 준하가 동생인데. 동생이라고 해서 제가 계속 희생해야 해요. 10년 동안 희생했는데 받은 건 무시와 거짓말뿐이었어요. 이제 저도 제 인생 살 거예요.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며칠 후 준하가 직접 찾아왔어요. 제 카페로요. 수척해 보였어요. 누나, 미안해. 준하가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나, 나 지금 정말 힘들어.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준하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누나, 제발. 5천만 원만 나중에 갚을게. 나중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준하야, 나중에는 없어. 10년 전에 너한테 돈 줄 때도 나중에 갚는다고 했잖아. 근데 안 갚았어. 소송해서 억지로 받았어. 누나, 그때는 내가 어려서 그랬어. 지금도 어려워? 넌 이제 34살이야. 어른이야. 준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준하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 10년 동안 네 인생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됐어. 네 인생은 네가 만들어. 준하가 떠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제 카페가 있고, 제 직원들이 있고, 제 미래가 있어요.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꿈을 다시 찾았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계속 참았다면 어땠을까?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을 준하를 위해 살았다면 아마 저는 저를 완전히 잃어버렸을 거예요. 최은지라는 사람이 아니라 준하 누나로만 살았겠죠. 하지만 저는 선택했어요. 제 인생을요. 사람들은 말해요.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고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희생은 일방적이면 안 돼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10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제 모든 걸 포기하고 준하를 키웠어요. 하지만 준하는 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이미지 망치는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저는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저만의 길을 걷고 있어요. 요즘 저는 아침마다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요. 손님들이 오고 사장님, 커피 맛있어요 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일하는 거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중에는 없다는 걸요. 나중에 갚을게. 나중에 잘해줄게. 나중에 네 차례야. 그런 나중은 오지 않아요. 있는 건 지금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인생을 살아요. 누군가의 누나가 아니라 최은지로서요.